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7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주도 쉽진 않았는데요. 주요 이슈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시장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EU,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이 일부 타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만나면서 무역 협상을 했는데요. 기존의 관세 부과하던 것이 철폐되지는 않았지만 협상 기간에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관세가 물릴 경우에 좀 타격이 컸는데 일단 자동차에 관세가 물리는 것은 좀 보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EU 같은 경우는 미국산 콩이나 LNG 등을 추가적으로 수입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무역 협상이 일부 타결됐기 때문에 시장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면전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기대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어렵고 유동성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만약에 굵직굵직한 중국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예상을 조금 해보겠고요. 22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세는 완연하게 보이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으나 역시 무역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든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았고요. 기존의 정책 유지하겠다. 이것도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에 이어서 EU와 일본의 긴축이 나타난다면 금융시장에는 조금 더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보고요. 무역 전쟁 이어서 환율 전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위안화 절상 고시를 하면서 일부 달러가 조금 안정세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소식이 조금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세 보였습니다.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1135원 정도 수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한 1118원 정도에서 이번 주 마감했고요. 일단 1100원대 초반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죠. 국내 경제를 발목 잡을 수 있는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자들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이 작년에만 16%인가요? 올라고 내년에도 한 10% 이상 상승하면서 8,350원에 이제 될 것으로 지금 고시가 되었는데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국내에 너무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폐업 소식들이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최근에 제가 길을 가다가 봐도 폐업하고 있는 가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지금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국내 같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국내 경제죠. 국내 경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글로벌 경기라면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영업자들은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일단 좀 한번 올려보는 시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국내 경기를 발목 잡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국내 경기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부동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자영업자까지 해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온다면 국내 경기,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경제 구조는 수출 중심인데 이 글로벌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잡기와 그 다음에 최저임금까지 해서 내수까지 죽는다면 지금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려일 뿐이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죠.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 정도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고요. 코스닥은 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뭐 2% 정도 하락했으니까 뭐 많이 하락한 건데 최근에 하락세를 보면 자, 2%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주 코스닥이 마이너스 한 4.4% 정도 빠졌죠.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또 4.4%가 하루 만에 또 급락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폭락하고 그 다음에 좀 올랐다 더 떨어졌다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좀 올라오면서 낙폭을 많이 만회했는데요. 자, 그래도 2% 정도 빠졌고 이따 차트 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급락 후에 막판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에 이런 모습이 이어질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할 수 있겠고요. 그동안 좀 쉬던 남북 경협주 움직이고 있고, 자, 반도체 섹터가 금요일날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15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소식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 강한 모습 나왔는데, 자, 국내 경기를 지금 가장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잘 나가야지 국내 경기가 그래도 좀 잘 버틸 수 있다, 주식시장이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인데 이번 주에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래 꼬리를 단 양봉. 자, 요 정도에서 지금 한 달째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2300 내외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 방향성을 좀 탐색할 텐데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자, 무역전쟁 해소가 가장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그렇게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는 않죠. 이게 전면전으로 치닫기에는 양국 모두 부담스럽게 마찬가지죠. 특히 중국은 벌써부터 위험한 모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아, 그렇긴 하지만 쉽사리 양국가 모두, 특히 미국이 물러서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자, 해당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강한 상승은 어렵겠고요. 뭐 한 21선, 주봉선 21선 정도, 2400 정도까지는 일시적인 반등 보일 수 있겠으나 우하향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자, 아래 부분에 마땅한 지금 지지 라인이 좀 밑에 있죠. 한 요 정도 라인,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한 120포인트 더 내려와야 되는데 요 자리까지 내려오려면 아직 더 내려와야 되는데요. 2200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 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차트상 요 정도 와야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일부 염두에 두고 매매 대응하자. 한 2170선 정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안 내려오면 가장 좋겠죠.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강한 지지선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이번 주 차트 보면 저 월요일부터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 지난주 한 종가 정도 되나요? 그래서 뭐 나름 꽤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을 한번 보면 한 780점 정도, 자, 여기 해서 지난주까지 이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인데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바로 월요일부터 무너지는 모습 나왔고, 뭐 그거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4.4% 급락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무너졌고요.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 이제 이번 주에 그러면 가장 어디까지 내려왔었냐, 또 중요한 자리를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선을 다시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743포인트, 740대 중반 정도 되는, 자, 전 저점, 자, 여기 돌파 이후에 한번 눌렸던 자리 744포인트 정도까지 이번 주에 정확하게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아랫꼬리 달고, 자, 거기서 정확하게 지지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줘야겠죠. 뭐 한 800 정도까지는 좀 한번 다시 트라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800선 정도가 다시 한번 이제 중요했던 자리인데, 그게 이제 지지선이 무너졌다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800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 여기서 뭐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면 결국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뭐 수급이 완전히 꼬여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들이 뭐 계속해서 깨지고 있어서 저도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 자, 740대 찍고 반등한 만큼 요 정도 740에서 8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 한번 해보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지금 모두 만만치가 않죠. 자, 수출. 네, 수출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자, 수출이 어려운데 거기다 지금 내수까지도 살짝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국내 경기 좀 불안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올린다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뉴스가 폭염 속의 물가 상승률, 생활물가죠. 생활물가 상승하는 것도 지금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한국은행이 더 발표했나요? 자, 취업자 수 결국에 낮췄죠. 예상치 낮췄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3%에서 2.9% 낮췄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잘 그렇게 내리지 않는 지표인데 그만큼 국내 경기 만만치 않다는 얘기고, 제가 뭐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 드렸는데 긴축되면서 결국에 시장에서 자금 빠져나갈 가능성 좀 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올해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을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아무튼 최근 시장 상황 계속 어렵고, 자, 지금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쉬운 장은 않을 것이다. 이런 장일수록 자, 공부해서 자, 좋은 종목으로 승부 보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장이 뜨거워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덥네요. 날씨가 뜨거운데, 자, 8월에는 장이 좀 더 더워지고 뜨거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